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감정적, 신체적 필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누릴 권리는 소중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 주제를 함께 탐구하며 보다 열린 마음으로 노년의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을 가져야만 행복한 노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김씨 어르신께서는 아내를 여의고 난 뒤 재혼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이후 딸이 결혼하면서 소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뒤 딸의 시어머니 박씨 할머니께서도 손자를 돌보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일주일 만에 박씨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이유를 물어본 끝에 김씨 어르신께서 딸 부부가 집을 비운 동안 박씨 할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뉴스 아래에서는 모두가 김씨 어르신께서 딸에게 수치를 안겨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봤을 때 김씨 어르신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오랜 세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온 노인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분들도 감정적, 신체적 접촉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새로운 삶에 대해 신경 써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새로운 삶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당연히 생각하며 심지어는 부모님께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적은 없나요? 심리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님께 새로운 삶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감하고 난처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고 깊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의 내면적 욕구, 삶의 질, 그리고 정신적 만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은 단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새로운 삶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적 욕망과 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삶이 없어도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65에서 80 사이의 연령층 중 40%는 비교적 활발한 새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84%, 여성의 69%는 어느 나이에서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성을 통한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5에서 85 사이의 연령층 중 38.9%의 남성과 16.8%의 여성은 성적 활발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 중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활발하며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양쪽 모두 필요를 느끼고 불편함이 없다면 물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신체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므로 새로운 삶을 가질 때 젊은 사람들처럼 빠른 만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새로운 삶을 가질 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살에서 60살 사이의 사람들은 한 달에 2~3번 정도의 빈도로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60살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온 결과이며 개인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지어 60에서 70살까지도 새로운 삶을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정한 성능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노인들은 고품질과 적절한 빈도의 새로운 삶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째, 한국 전통 문화에서 성은 종종 도덕과 결부된다. 도덕적 타락이라는 오명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이 든 사람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 경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성관념은 노인들이 성생활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성에 대한 편견과 금기의 속박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삶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운 행위로 간주하며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순결함을 보여주려 하여 성욕이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성욕은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지나치게 믿으며 자신의 성욕과 요구를 억제합니다. 둘째,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한 노인들 중 일부는 재혼과 관련된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이성과의 심리적 교감을 갈망하지만 오랜 기간 충족되지 않아 결국 성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셋째, 일부 노인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성생활의 어려움, 예를 들어 건조함, 통증, 쾌감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의사에게 상담하거나 약물을 처방받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적절한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미국 킨제이 성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생활은 노인들의 건강 보조제와 같으며 주로 3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성생활은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1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주 2번 이상의 성생활을 하는 남성은 한 달에 1번 이하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높은 빈도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중풍, 뇌혈전 등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성생활이 부족한 사람들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성생활은 건강검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 여러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기능 장애는 심장 질환을 예고할 수 있고 성생활 중 출혈은 부인과 종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생활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활기차고 피부가 더 붉고 주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성생활이 노인들의 심리를 더 낙관적으로 만들고 노인 우울증의 발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손주를 돌보는 문제로 인해 노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노인 남성은 성적 억압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외부 유혹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노인들 사이에서 특정 질환들이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새로운 삶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올바른 성심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부간 감정 조화, 인격 성장, 심신 건강의 중요한 부분을 촉진합니다. 성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자녀로서 부모님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그분들 또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적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가질 때 특히 다음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기의 부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노년 남성이 점점 느려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성의 느린 생리적 반응 속도에도 적응해야 하므로 서두르지 않을 때만 부부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활동의 빈도, 강도, 리듬, 결과 여부 등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년기의 부부 활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없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 남성이 중단된 후에는 다시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망과 좌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신을 강제로 중단하지 않아야 하며 아내 또한 남편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의 간섭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산만하지 않게 집중해야 합니다. 활동 중에는 생리적 감각이나 구체적인 자세에만 집중하지 말고 심리와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되새기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사회가 성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노년기의 삶과 감정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삶이 멋지지 않나요? 모든 분들이 80살에도 만족스러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친밀한 부부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새로운 행동이 부부 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두 가지 무성결혼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장기간 새로운 부부 생활이 없는 여성들의 신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 특수한 경우 걸어서 방을 나서는 남편과 45살 수아의 이야기. 올해 45살의 수아는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녀의 삶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벌고 아이는 사랑스럽고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모두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만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임신 후 신체의 불편함 때문에 두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수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아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며 다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아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남편을 너무 멀리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스스로 남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곤해서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수아는 실망한 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결국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아와 남편은 한 번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생긴 후 부부 간의 대화도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하며 집에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아는 남편이 자신을 점점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남편은 그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고 결혼 생활에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았다면 남편은 이미 이혼했을 것입니다. 둘,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한 고찰. 부부는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친밀한 부부 생활이 동반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부부라면 말입니다. 남성은 흔히 하체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아내가 있다면 이유 없이 아내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공고히 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부 간에 필요한 친밀한 행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 아내의 임신이나 장거리 이별 등의 이유로 1, 2년 동안 부부 생활이 없었다면 이는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3년 이상 함께 살면서 부부 생활이 없었다면 그 결혼은 분명히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무성 결혼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무성 결혼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둘,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남편 영영의 이야기. 영영은 아내와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감정은 없었지만 처음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평범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영영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불과 보름이었지만 아내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친밀한 행동을 시도했을 때 아내는 분명히 그를 피하며 우리 이제 오래된 부부인데 그런 건 하지 말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부부 생활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도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어 하루 종일 몇 마디 말도 나누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영영은 더 이상 이런 무성 결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매우 쉽게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내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떠나버렸고 아내는 가족의 강요로 인해 영영과 중매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고 아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영과 함께할 마음이 없었고 친밀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영영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더 빨리 이혼을 결심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의 본질에 대한 생각. 결혼은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감정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유지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일부러 상대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계속 유지하려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의 관심과 사랑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결혼에서의 사랑은 성적인 관계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두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결혼 생활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부부 생활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독신 상태에 있거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장기간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신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한 여성에게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 변화, 면역 체계 약화. 규칙적인 부부 생활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부부 생활이 단지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 과정에서 여성의 심혈관 기능이 강화되고 면역 체계도 개선됩니다. 반면 장기간 부부 생활이 없으면 이러한 장점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성적 냉담. 여성이 자신의 욕구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생리적 욕구가 강제로 억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습관으로 굳어져 다시 부부 생활을 시도할 때 여성은 이미 부부 관계에 대한 갈망을 잃게 됩니다. 결국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 냉담이나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자정 능력 약화. 여성의 신체는 일정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는 살균과 염증 완화를 돕는 점액을 분비하여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부부 생활이 없으면 내분비가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점액의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여성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어 질염, 골반염, 자궁내막염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부 생활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적당할까? 전문가들은 부부 생활을 지나치게 자주 하면
체력 소모가 가속화되고 신체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빈도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부 생활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주 23회가 적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다음날 피로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부부 양쪽 모두가 만족한다면 엄격한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부부 생활 후 양측이 모두 편안함을 느낀다면 횟수나 빈도에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부부가 장기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져 성적 피로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성적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질에 집중하기.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품질을 우선시하십시오. 부부 생활을 마치 일처럼 정해진 횟수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적으로 낮은 관계를 자주 하면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부부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리듬 찾기. 횟수나 빈도에 얽매이지 말고 부부 생활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것만이 애정 표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포옹, 달콤한 대화, 애무 등도 부부 생활의 한 방식입니다. 셋째, 로맨틱한 분위기 조성하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심리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로맨틱한 순간을 연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생활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장기간 부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거나 자아에 대해 의심하게 될 수 있으며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절하고 규칙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